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북한 문제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 문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중동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가 너무나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워싱턴 DC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다가 미 정보당국의 감청에 걸렸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인데 굉장히 놀라운 이란의 미국 심장부 타격 공격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선언했죠. 핵 합의 성급했다. 더 이상 미국을 안 믿는다. 라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21일 날 신년사 중에 이 하메네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월 21일이 신년사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는 지금 3월 달에 신년사를 하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란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음력처럼 과거에 그 조로아스터교의 풍습이 남아 있어서 조로아스터교는 3월 21일,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1일이 첫 신년 첫 해랍니다. 첫날인데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교의 풍습에 따라서 신년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을 믿고 의무를 다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미국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약속은 가치가 없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의 운명도 분명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급할 것이 없다. 2015년의 핵합의는 성급했다. 유리한 기회는 잡아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위험이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핵합의 이제 쫑났다,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거의 북한으로 치면 김정은이가 스탠딩 오더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죠. 자, 이랬는데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오바마 정권 이제 후반기에 바로 이 핵합의를 맺었는데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란이 그 대신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걸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아니 20%가 왜 인정을 해주냐? 걔들이 원자력 발전을 돌리려고 하면은 그 20% 아니라도 되는데 왜 20%까지 인정해주냐? 이 우라늄 농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시설, 농축 시설을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핵 개발의 단초다. 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오바마와 이란이 맺었던 핵합의를 엎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역시 과거 오바마 때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그래가지고 이제 협상을 안 하던 그 시절에 북한의 핵 능력이 급속도로 신장해버렸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 시기에 이 트럼프의 핵합의 파기 이 시기에 핵 능력이 급상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핵무기를 가졌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다 하는 그 상태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이제 자기네들의 전임 정부가 했으니까 핵합의를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AEA 사살단 철수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CCTV 다 모든 요소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녹화는 하는데 니들 IAEA가 보던 그 CCTV 선은 잘라. 그렇지만 3개월 동안 녹화해놓고 핵합의 니들이 잘 해주면 제재 해제하고 잘 해주면 3개월분의 녹화분 줄 것이고 그거 안 주면 녹화분 폐기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 말은 핵 개발하겠다라는 말이 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선언했냐. 일단 한 60% 정도까지 우리가 농축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60% 거기서 몇 바퀴 더 돌리면은 90% 이상의 무기급 우라늄이 되지 않습니까? 고농축 우라늄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새 대통령의 운명도 분명하지 않다. 아니 지금 대통령 된 지 지금 두어 달밖에 안 됐는데 새 대통령의 운명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어제 보도가 쭉 나왔지만은 비행기 트랩을 오르다가 3번이나 넘어지고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제 78세 우리나라로 79세죠. 그러면 83세까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 지금의 건강 상태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해봐야 또 그 다음 사람이 엎어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니들하고는 약속 안 지킨다. 이제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IAEA 사찰을 막고 사실상 핵무기 제조 돌입 정황이 있죠. 뭐 CCTV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이 우라늄을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축하려 해서 IAEA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를 재개하려 한다. 이란은 군사적 사용으로의 발전을 배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다. 이번 상황이 이란의 군사적 일탈과 관계없다는 신뢰를 할 수 있는 확신을 얻으려면 매우 강력한 수준의 사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이잡듯이 뒤지는 정도 수준의 사찰이 있어야만이 이란하고 핵합의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란의 핵 개발하려는 그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라고 IAEA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니들 사찰 안 받아. 그리고 니들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던 그 CCTV 그 선도 끊어서 니들이 못 보게 해. 그거 끊었어요 이미. 이런 상황이니까 IAEA 사찰단 쫓겨났죠. IAEA에 보낸 정보는 차단시켜버렸죠. 그런데 IAEA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란은 핵 개발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을 가장 두려워하는 또 경계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이란의 폭주에 완전히 당황한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B-52라도 받아와서 이란을 때릴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최대의 일간지인 예루살렘 포스트의 메인 화면에 이 칼럼을 올려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란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야만 그들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강화는 이란의 핵무기 생산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제공을 초당적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운반하려면 B-52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에게 당장 B-52 폭격기를 요구하고 몹을 가져와야 한다. 몹이 이제 GBU-57 그 최강의 벙커버스터 아닙니까?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을 수 있고 또 자연 안방 같은 경우는 자연 지층 같은 경우는 200m까지 뚫을 수 있는 최대의 벙커버스터인데 이걸 좀 놀랍게도 저는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작년에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화당 민주당 작년에 여당 야당이 다 합의했다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려고 하면 그 자산들 제공해주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전쟁하는 것보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신 하겠다니까 그래 해 빌려줄게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칼럼을 쭉 원문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B2를 아직도 논의할 게 아니고 B-50이라도 받아와야 된다. 아마 B2 스텔스 폭격기를 좀 달라고 그동안 미국하고 아주 오랫동안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B2 워낙 비싸고 미국도 몇 대 없는 그런 고가치의 자산인데 아마 협상이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질질 끌고 B2 이야기하지 말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3종의 그 폭격기 세트 중에서 가장 뒤처지는 전력인 B-52 저거 빨리 받아오자. 그리고 이 GBU-57을 내리꽂으려고 하면 이 벙커버스터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B-50이나 B-2 이 정도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B-2에 두 발, 여기도 두 발인데 B-2를 왜 가져와야 되냐? 스텔스니까 그냥 뭐 밤에 아무 날 밤에 그냥 가서 꽂아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B-50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들어가다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다 격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또 칼럼에 우리의 전자전 능력으로 전부 이란의 방공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B-52도 들어가서 내리 꽂을 수 있다. 라고 칼럼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빨리 받아와서 바로 내리 꽂자. 바로 공격해버리자. 라고 지금 예루살렘 포스트의 메인 화면에 이 칼럼을 올려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급하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그 정치인들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항상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외부와의 마찰을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 문정부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본하고의 마찰을 일부러 유도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찰이 이제 거의 뭐 외교적인 어떤 그 수사적인 마찰이었지만 그것을 좀 더 세게 하려면은 진짜로 이제 미사일 한 방씩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마찰을 또 유도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 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이 되어서 야, BOC 받아왔으면 때려버리자. 과거에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실제 가서 때렸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고 2008년도에 시리아 비밀 핵시설 우리 가서 때렸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이란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들이 갈 수 없잖아. 그럼 폭격기 가다와서 때려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정말 놀라운 뉴스가 나왔어요. AP통신이 3월 21일 날 보도했는데 미 본토 타격 계획을 이란이 세웠다 이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 이란이 미국 수도에 있는 군 기지와 미국군 고위 장성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미국이 구축한 콜에 대한 공격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급 정보 관료 2명이 말했다. 한 명이 아니고 복수의 소식통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명이라고 굳이 이야기한 것은 팩트에 가깝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콜과 같은 스타일이 뭐냐? 이제 이 이란 인근을 항해하던 작전 중이던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콜이라는 군함이 있었어요. 그 콜에 대해서 이란의 소형 보트가 자살 돌입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가미가제식으로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콜함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결국 이제 예인돼 가지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자살 공격을 하자라는 모의를 하는 것을 미 정보 당국이 감청했다라고 정보 관료 고위급 정보 관료 2명이 복수의 소식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검증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교차 검증했다라고 AP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어디를 공격하냐? 그 공격하는 그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사진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 바로 워싱턴 우리로 치면 그냥 한강이에요. 한강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육군기지로 워싱턴 경비작전을 총괄하는 워싱턴 DC 육군사령부와 미 국방대학교 해병 대통령 전용 헬기 비행대가 입주한 군사기지입니다. 미 육군 참모차장의 관저가 들어서 있으며 유사시 워싱턴 중심부를 방어하는 병력이 출동하는 거점기지입니다. 바로 포트 맥네어입니다. 이 맥네어 장군은 육군 중장 출신이었는데 전사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 육군의 중장이었고 전사할 당시에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전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기지 이름이 포트 맥네어예요. 이 포트 맥네어는 우리로 치면 지금 이 포트 맥네어의 바로 강 맞은편은 펜타곤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이 포트 맥네어에서 직선 거리로 백악관이 3.8km예요. 우리 한국의 국방부하고 이 청와대하고 아마 이 정도 거리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헬기 뭐 청와대에서는 직접 헬기 착륙하지만 이 뭐 요인들 이렇게 미국에서 요인들 오면 국방부에서 헬기 착륙 바로 그 미군 기지 헬기장이 있으니까 해서 미군 요인들이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래서 마린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마린원 타러 갈 때 3.8km 가서 여기에서 포트 맥네어에서 헬기 마린원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방대학교 그리고 육군참모차장 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이 끝에 여기가 요트 선착장 같은 그런 선착장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요트를 타고 들어가서 이 요트장을 받아버리든지 여기서 이 요트장을 통해서 상륙을 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든지 제거작전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청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AP는 또 추가로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미 국가안보국 NSA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과거 콜호 사건과 같은 자폭 공격을 언급하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포트 맥네어와 조셉 M. 마틴 육군 참모차장에 대한 공격을 논의했다는 통신 내역을 감청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이지스함 콜호가 이렇게 자살 공격에 의해서 구멍이 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주모자를 찾기 위해서 9년 동안 찾았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사람이 소말리아에 숨어 있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알바다위라는 이제 알카에다의 지도자급인데 소말리아에 숨어 있었어요. 결국 이제 무인기 공격으로 제거했습니다. 9년 동안 찾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필 육군 참모 총장도 아니고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육군 참모 차장에 대한 공격을 논의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육군 참모 차장 우리는 3스타지만 여기는 4스타예요. 그런데 왜 하필 육군 참모 차장이냐? 바로 솔레이마니에 대한 복수다 이겁니다. 솔레이마니가 이란 군부 2인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2인자 제거야. 그래서 육군 참모 총장이 아니고 육군 참모 차장에 대한 제거 작전 받은 대로 돌려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군 참모 차장을 제거하는 이 작전을 세우고 이 포트 맥네어 바로 백악관 3.8km 이 지점밖에 안 되는 여기를 폭탄으로 공격하는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미 정보당국이 감청했다. 그걸 발표한 거죠. 문제는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전 세계인들 들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발표했겠습니까? 우리 뭔가 이제 할 거다. 이들이 그 작전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공개를 한 것은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이 있다. 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이란 당국에서는 즉시 반박했어요. 우린 그런 적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든지 도와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동 정세가 완전 난리통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가 며칠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달 들어 각국 헤지 펀드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 가운데 유가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각국 헤지 펀드의 6대 석유 선물 옵션 계약량을 분석한 결과 매수 포지션 규모가 매도 포지션 규모를 웃돈다. 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몇 번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를 안정시켜서 쉘 혁명을 통해서 유가를 안정시켜서 중동에서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필요 없는 그런 수준까지 그래서 고립주의 정책 그리고 내수를 경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수많은 이 뒤에 그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금융하는 사람들, 또 보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딥스테이트라고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이제 이 버려야 되니까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해서 이 정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오를 때 배팅, 내릴 때 배팅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답을 알고 배팅을 해서 돈을 벌어가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의심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그 기름값 많이 올랐죠. 저도 주유소 가보니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던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북해산 브렌트유가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가를 상승시켜서 뭔가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같이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음모론 아니면 이제 이란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공격을 진짜로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무엇이 되더라도 이 언터처블을 건드리려는 이란의 광기죠. 용납할 수가 없죠. 미국은 이 9.11 테러, 이 9.11 테러에 대해서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9.11 테러, 사실 뭐 그때도 음모론 많았는데, 그러나 뭐, 어쨌든 미국인들이, 수도 없는 미국인들이 희생했다. 그리고 마음의 희생, 육체적 희생, 그로 인해서 미국은 두 가지 전쟁을 일으켰죠. 이런 9.11 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미 본토에서의 자살 공격. 이게 생각만 해도 미국인들은 열받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말로 이란이 실제로 계획을 한 것을 미국이 정말 감상한 것인가? 아니면은 음모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이익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서 중동 정세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랑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더군다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우리는 미국과 협상 안 한다 라고 하면서 핵 개발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중동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좀 중동 정세가 안정이 돼야 미국이 북한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때려버릴 수 있는데 어쨌든 중동 정세가 뭐 강이든 약이든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료비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